안녕하세요, 키쿠야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일본 언니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적인 성향들, 취향들, 섹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진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론 말고 진짜 일본 언니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꼬셔서 데리고 와서 눕힐 수 있는지, 이런 좀 이 구체적인 기술들을 가르쳐 달라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만 드렸고, 아직까지 그 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 일본 언니들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서너 편의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일본어 따먹기 실전 캠프.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온라인 앱을 통해서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가장 언니를 만나기 쉬운 방법은 역시 온라인 매칭 앱이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 여러 가지 매칭 앱들을 소개해 드렸죠.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밋 베이글, 오케이 큐피드, 그리고 범블, 이런 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토종 앱들이 있죠. 일본 회사들이 개발한. 근데 이 대부분의 일본 앱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꼭 그 가입비를 뜯어내기 위한 어떤 포인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돈을 써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자꾸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사용해 본 적은 있는데 효과도 안 좋았고요. 여러분들께도 비춥니다. 그러니까 일본 앱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외국 앱들 전부 다 무료죠. 이 앱들을 통해서도 일본 언니들을 수도 없이 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매칭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키가 굉장히 크시고 스타일 굉장히 좋으시고 얼굴 연예인급이고 뭐 이런 비주얼이 훌륭하신 분들, 거기다 말빨까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방법을 소개 안 드려도 이미 잘 따먹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매칭 앱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본인 사진 올리면은 아마 계속 매칭되고, 뭐 나가면은 언니들이 계속 대주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본인 하던 스타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처럼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키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 수준에다가 말빨은 뭐 어느 정도, 뭐 요 정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일본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매칭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물론 사진이 가장 중요하죠. 틴더 사진 보지 않고 뭘 보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 키나 나이 이런 거는 크게 안 중요해요. 네, 그나마 중요한 게 이제 얼굴 비주얼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기가 쉬운 게, 한국처럼 그렇게 뭐 얼굴이 연예인급으로 잘생겨야 한다, 뭐 턱선이 어때야 한다, 뭐 이런 수준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비주얼이 좋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깔끔한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아요.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어떤 남자가 좋냐, 어떤 연예인이 좋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연예인식으로 잘생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여자들도 있죠. 어리고 철없는 애들.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좀 어른스럽고 좀 뭐랄까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뭐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수하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친근할 것 같고, 자기 일 열심히 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 키포인트는 뭐냐, 사진이요, 깔끔해야 돼. 뭐 내 스타일이랍시고 빈티지 옷에다가 뭐 머리도 좀 더벅더벅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옷도 좀 단정하고요, 아니면 좀 멋낸 정장을 입었다거나, 머리도 좀 어떻게 좀 바로 깎고 나서 이제 정돈된 머리, 이런 모습으로 올리는 게 언니들이 라이크를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뻑 사진, 셀카 사진이죠. 아니면은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기 프로필 사진인데 그렇게까지 자기 사진이 없으세요? 하다못해 정말 내가 나를 잘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면은 카메라 가진 친구랑 밖에 나가세요. 볕 좋은 날, 화창한 날,
그래서 한 70mm에서 한 100mm 정도 되는 롱렌즈로 이 뒷 배경이 세퍼레이트 되는 사진 있죠? 뒤가 뽀샤시하게 나오는 사진, 그런 사진을 여러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공을 들이실 분들은 포트레이 사진이라고 그러죠.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사진. 그런 사진들은 뭐 인터넷에 보면은 찍는 방법들 나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걸로 이제 포트레이 렌즈로 충분히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역광을 이용한 실루엣 사진이라든지 좀 콘트라스트가 좋은 사진이라면은 그 세츄레이션을 확 빼서 흑백 사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그 독특하고 깔끔한 느낌. 특히 피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흑백 사진으로 처리를 했을 때 피부가 좀 좋아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 편집을, 포샵을 조금 하시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의 가진 이미지보다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연출하시는 게 틴더에서 이 매칭률을 높이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나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남자 나이 40대가 피크입니다. 대신 40대에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요, 직장 여성이에요. 직장 여성.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갈 나이니까 한 24살 이상. 뭐 넓게 보면은 20대 후반에서 자기 나이 이하, 아니면 자기 나이 플러스 뭐 몇 살 이상 정도까지. 요게 이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본인 나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이라도 속이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뽀록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얘기도 꼬이고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 분들은 자기 나이를 그대로 쓰시되 타겟은 26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 되시는 분들은 나이를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연령이 자기 나이의 띠동갑 플러스 3, 4 정도. 47, 8쯤 되시면은 한 43살 정도로 5살 정도 낮추시면 돼요. 나는 죽어도 어린애들, 젊은 애들, 이 대학생들을 먹어야 되겠다. 20대 초반 나이, 아니면 진짜 19살 간신히 성인을 넘긴 이런 애들을 어떻게든 한번 따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나이를 낮게 설정을 하시되, 너무 낮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한 40대 진짜 간 넘기거나 아니면 30대 후반 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20대 초반 아직 사회 경험을 안 한 애들은 이 주변에 보는 애들이 전부 다 뭐 어린애들 아닙니까, 남자애들이. 그래서 남자 나이에 대한 이 심리적인 경계선이 한 4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남자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애들을 한번 따고 싶다라는 분들은 40대를 넘기지 않는 나이를 설정을 하시고요. 대신 얼굴이나 어떤 그 몸이 받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봐도 40대 아저씨인데 뭐 자기가 30대 후반이다, 뭐 이런 구라가 먹힐 수 있을 만큼 비주얼이 되시면 30대 후반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이 나이를 좀 자기 나이보다 낮춰서 이 구라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과 한국이 띠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구라친 나이가 무슨 띠인지, 그 나이의 사람이 대략 몇 년도에 대학을 가고 몇 년도에 고등학교를 가고, 이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다가 이게 술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지를 않으면 이제 뽀록이 나죠, 만났을 때. 그래서 미리 띠 계산, 입학년도 같은 거를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매칭 앱에 보면 자기 소개 쓰는欄이 있죠. 거기에 뭐 코멘트, 뭐 자기 좌우명, 뭐 주저리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한국 국기, 그리고 일본 국기, 이렇게, 아니면 뭐 예전에 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그러면 미국 국기, 캐나다 국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주얼로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지금 살고 있다, 예전에 미국도 갔다 왔었다, 그래서 일본어 되고 한국어 되고 영어도 된다, 뭐 이런 뭉뚱그리한 좀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 괜히 뭐 나는 어쩌고 어디에 살고 뭐 친근하게 그러면 굉장히 좀 자뻑 느낌 들고, 일본 여자들이 자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나르시스트라 그래서 거울 보는 남자들,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 만지는 남자들을 극혐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아주 보면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도취된 것 같은 그런 코멘트는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필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4가지 매칭 앱에 프로필은 다 뭐 비슷하게 설정해도 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이 라이크, 디스라이크를 한참 동안 이렇게 사진 다 보고 프로필 다 읽고 이러고 고르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넘깁니다. 무조건 라이크입니다. 언제까지?
이 무료 라이크가 다 소진될 때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틴더에서 무료 라이크를 주는 거가 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예를 들어 매칭이 잘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매칭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데 약 12시간에서 24시간, 이것도 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의 텀을 두고 무료 라이크를 한 30개에서 100개까지 이 차별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루에 100개, 그것도 24시간 지나면 또 100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4개죠. 그러면은 대략 한 200에서 400개 정도 되는 라이크를 언제 일일이 보고서 넘깁니까? 물론 그래도 되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르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라이크들은요 그냥 빨리빨리 넘기시고요. 매칭된 애들 갖고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보면요, 주변에 이 틴더를 낚시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낚싯바늘 하나 던져놓고 계속 공을 들여서 기다리다가 감성돔을 하나 낚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땐요 틴더는 그물입니다. 그물도요 이 저인 방식으로, 꼭 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있죠, 얘네들처럼 아주 바닥까지 싹 닦는 그런 저인 방식 그물 작업입니다. 아니 뭐 못생긴 애들 고르고, 뭐 좀 뚱뚱한 애들 고르고, 아니 집이 좀 먼 애들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골라가지고 언제 틴더를 합니까? 그물을 쳐서 잡았는데 그 안에 뭐 불가사리도 있고요, 뭐 치어도 있고, 이런 것들 갖다 버리면 되죠. 아니 그걸 왜 불가사리가 무서워서 그물을 못 던지냐고요. 아니 가자미도 잡고 밑바닥에, 그리고 그 수면에 있는 학꽁치도 잡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무슨 뭐 감성돔도 잡히고요, 방어도 잡히고, 이런 게 잡히는 겁니다. 잡힌 다음에 분류하면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저 물고기 저거 저 빛깔 좋네, 저놈 아주 싱싱하고 날렵한 거 저거 잡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일단 그물을 던져서 잡고, 잡힌 고기들을 갖고 얘는 아주 실하네, 얘는 아주 횟감으로 아주 딱이네, 아니면 얘는 알은 작지만 이게 제철 고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새꼬시로 이 뼈채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무침회 이런 걸로 먹으면 좋겠다. 뭐 얘는 좀 제철도 아니고 지금 뭐 이거 잡아봤자 맛도 없어, 그러면은 버려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 젓갈 담그면 되죠. 그 낚시 하나로 뭐 감성돔을 고급 어종만 잡겠다, 그래서 뭐 언니 하나로 무슨 극락 왕생하실 겁니까? 그런 식으로 잡는 거는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언니를 잡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옛날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는 이 언니들을 여러 명을 만나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로테이션 시스템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니들이, 새로운 어떤 루키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틴더도 하나의 어떤 그 월척을, 진짜 고급 어종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얘한테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언니들을 여러 명을 어항에다 풀어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그 교대로 따먹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때문에 이 라이크, 디스라이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라이크 하시고,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또 오케이큐피드 가서 다 라이크, 그 다음에 또 이제 커피 밋 베이글 가서 다 라이크,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하루에 이거 라이크 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매칭 앱을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여러 애들과 매칭이 돼야 내가 이런 프로필을 올렸고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런데 어떤 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사진은 이런데 만나보니 어떤지, 이런 패턴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고급 어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 어떤 때는 학꽁치를 잡았어요. 학꽁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나를 골랐니? 어떤 점이 어떻게 보였니? 아니면 또 고급 어종을 하나 잡았어요. 걔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틴더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분석, 계속 이제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는 라이크를 계속 넘기다가도요, 백인, 흑인 이런 애들 나오면은 그냥 디스라이크를 해버립니다. 이거 뭐 인종차별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애들은 관광객일 가능성이 높죠. 잠깐 여행 와서 그냥 틴더 켜놓은 상태로 현지에서 매칭이 될 뿐이지 언제 떠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공을 들여봤자 뭐 가끔 뭐 100만 번, 저는 100마에도 관심도 없지만 그런 템퍼러리한 애들은 그냥 제껴버립니다.
라이크를 거기에다 낭비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만 제끼고 전부 다 라이크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크를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200개쯤 거는 거, 이것도 시간이 드는데요. 이러면은 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매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마 프로필 사진 깔끔하게 올리고 나이는 한 40대 초중반 요 정도인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 그 태극기 걸고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4개 앱에서 한 20명 정도 앱 되면은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날은 진짜 한 40명? 안 되는 날도 한 10명 이상.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무료 라이크가 24시간마다 리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틀마다 한 번씩 내가 이 라이크 작업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20명 이상, 40명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매칭된 애들 리스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제 뭐 먹이 주고 이제 밀당해야죠. 그 메시징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라이크는 가능하면 그냥 빨리빨리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다 잡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쫙 됐습니다. 내 이 앱 안에 언니들이 한 20명 정도 쫙 늘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작업이 중요하죠.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라인 교환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매칭 앱의 목표는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게 아닙니다. 매칭 앱의 목표는 라인 교환입니다. 라인 교환을 목표로 매칭 앱을 하는 겁니다. 만남은 라인에 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 라인 없으신 분? 일본 언니들을 따먹고 싶은데 라인이 없다. 이거는 뭐 전쟁터에 총 안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빨리 라인 앱 까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교환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징을 하면서 작업을 할 것이냐. 일단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해야죠. 너무 가볍지 않게 또 너무 선수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하지 않게 친절해 보이지만 너무 무겁지도 않은 굉장히 상냥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Hi, 누구누구누구 언니 이름이죠. I am 누구누구 from Korea, living in Tokyo, living in Osaka. Nice to talk to you here. 뭐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카피페이스트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대방 이름을 실수 없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은 발음이 좀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을 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태준 이러면 TJ, 뭐 재경, 뭐 JK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쓰시면은 상대방이 기억하기도 좋고 좀 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가 되시면은 너무 극존칭을 쓰지 마시되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반말로 너무 친근하게 하면은 일본어에서는 이게 친근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너절한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예의가 한국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이건 뭐 극존칭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일본어라는 거에 기본적인 예절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한국인노 TJ 데스, 도쿄니 순데마스, 요로시크 오네가시마스. 한국인의 누구누구입니다. 동경에 살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이 비즈니스 사이에 아니면 안 쓰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과 만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무겁지 않나? 너무 좀 딱딱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는 그냥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답장이 오겠죠. 나는 누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는 지역 어디 사니? 무슨 일 하니? 일하는 곳은 어느 지역? 이 지역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 지역을 확인을 안 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먼 곳에 산다. 만나기 굉장히 그 시간도 들고 돈도 든다. 이러면은 좀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애들은 좀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왜냐면 딴 애들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는 지역, 일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근무 시간, 스케줄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약속 잡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하는 질문과 답변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쓰는 말 똑같죠. 하이 누구누구누구 나는 누구 한국에서 왔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요 말. 그다음에 나는 어디 살고 어디에서 일해. 너는 어디 사니? 요 질문. 그다음에 그렇구나. 근데 너 오피스는 어디에 있니? 요 질문. 내 오피스는 이쪽 지역에 있어. 뭐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장 하나에다가 템플릿으로 적어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 지금 몇 명입니까? 한 20명에서 많으면 한 40명. 이게 누적이 되면 몇백 명이죠. 얘네들하고 매번 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오타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멘트들을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페이지를 이제 휴대폰 안에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빨리 넘어가면서 카피 페이스트로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이제 영어로 있어야 되죠. 일본어로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 점점 길어집니다. 대신 이걸 한번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되게 편해지죠. 템플릿 작성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통성명과 기본적인 스펙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시간이 나면 취미를 물어본다든지 주말에는 뭐를 하냐라든지 내가 너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제스처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들. 한국 드라마 좋아하냐?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보자 라는 정도의 합의가 되면 그럼 라인 교환할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는 뭐다? 아니면 네 아이디를 줄래? 이런 식으로. 자, 라인이 왔습니다. 조금 똑똑한 애들은 나 무슨 틴더에서 만난 누구야 이런 식으로 오죠. 이러면 똑똑한 애들이고요. 뭘 좀 아는 애들이고요. 그냥 하이 아니면 뭐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이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멍청한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아이디 뿌린 애가 한둘이 아닌데 이 라인에 메시지 온 애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물어보기도 그렇죠. 너 혹시 누구니? 라고 물어봤다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러 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가 들통이 나니까 그거 좀 그렇고 이러면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은근히 이제 유도 질문을 던져서 얘가 인연이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참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보면 이게 똑똑한 애들과 좀 멍청한 애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얘가 누구라고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 이 라인에 상대방의 대화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름을 클릭하고 옆에 있는 이 연필 모양 클릭하시면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걸로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얘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은 어느 앱에서 만난 앤지 이거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틴더면은 TD, 커피 밋 베이글이면 CB, 오케이큐피드면 OK, 범블이면 BM.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을 기록을 하시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냐? 하루에 매칭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앱에서 만났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났는데 너 뭐 그 앱 자주 하냐? 오래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잘 던지죠. 근데 그 앱이 뭡니까? 틴더입니까? 커피 밋 베이글입니까? 그거 기억 못하면은 얘 여러 가지 앱을 하는구나. 얘 선수구나. 라는 불필요한 그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두 글자만 딱 적어놓으면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은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반드시 한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라인의 이 언니들의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걔 누구였지? 그러고 찾을 때 이거를 내가 가타카나로 썼었는지 히라가나로 썼었는지 한자로 썼었는지 한글로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4번 찾아야 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무조건 한글로 쉽게 그 일본어의 한글 발음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는 내용, 직업 이런 것들은 짧게. 왜냐하면 라인이 20자의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한 줄만 보고도 얘가 어디서 만났고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대충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요거까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틴더나 이 매칭 앱에 가서 이 프로필 사진들 있죠? 이거 스크린 캡처를 하셔서요. 그 스크린 캡처한 거를 이 대화창의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 월페이퍼라 그러죠? 월페이퍼 바꾸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은 이 사진을 뒷배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이 언니들 예를 들어 사이타마에 사는 뭐 치사토 얘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나중에 엄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긴 애였는지 가장 대표적인 얼굴을 잘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캡처를 하셔서 바탕화면에다가 반드시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라인 완료. 더불어서 이 라인 화면 안에
얘의 인적 사항과 뭐 알 수 없는 저만의 기호죠. 뭐 CB, TD 이런 기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얼굴 사진 대빵만한 거가 턱 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라인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서 라인 교환까지 해서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품질이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좀 사진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몸매로 봤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회를 뜨기는 좀 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뭐 이걸 그냥 갖다 버리기는 좀 아쉬운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만나느냐? 2대2로 만나자. 나도 내 친구 하나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너도 네 친구 하나 데리고 나와서 우리 2대2로 만나자. 이렇게 2대2로 만나면요, 일단은 얘는 좀 아니지만 친구는 훌륭한 애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주면 이 친구도 나중에 자기가 온라인에서 꼬신, 그래서 2대2로 기획한 어떤 장소에 저를 부를 거 아닙니까? 품앗이가 되는 거죠. 또 2대2로 만났는데 한 명은 굉장히 훌륭하고 한 명은 좀 너무 아닐 때, 이럴 때는 이쪽에서 교통 정리를 해서 오늘은 네가 얘를 접수해라. 내가 오늘은 폭탄 담당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빚이 하나 있으니까 저를 또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팀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저한테는 이렇게 윙맨 역할을 하는 그 한국 남자들이 한 명은 아니고요, 좀 계속 바뀌어가면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윙맨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구단 운영이 되게 잘 됐었던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떨 때는 뭐 대규모 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2대2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일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그 매칭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 낚시라기보다는 이 그물로 다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급 어종이든 싸구려 물고기든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싸구려 물고기를 잡아서 2대2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로 데리고 나오는 애들이 월척일 수도, 어떤 품질을 데리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싸구려 물고기도 일단은 잡아놓고 보는 겁니다. 활용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앱에 따라서요, 거기에서 이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자애들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틴더는 좀 많이 타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스테스나 아니면 그 좀 클럽에서 일하는 애들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초창기의 틴더처럼 이 순수한 진짜 일반인들이 모이는 곳은 최근에는 커피 및 베이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틴더는 범용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가장 주력으로 쓰는 거는 커피 및 베이글이었습니다. 진짜 커피 및 베이글은요, 라이크를 누르다 보면 수도 없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다음 언니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매칭. 하루에 뭐 한 20개, 30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아마 가장 순수한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이 지금은 커피 및 베이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커피 및 베이글은 독특하게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대화창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대화창이 앞으로 하루 남았음, 이틀 남았음 이렇게 계속 위에 메시지가 떠요. 때문에 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커피 및 베이글은 진짜 라인 따기에는 최적의 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OkCupid는 주로 이 유럽 이쪽에서 사용하는 앱인데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좀 개방적인 애들, 좀 한번 떡치고 말 애들, 요런 애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곳이 OkCupid다. 또 OkCupid는요, 그 매칭 이전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보는 애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라이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떡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제 사진도 조금 좀 상반신 노출한 거거나 아니면 근육도 없지만 근육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남성미를 좀 부각시키거나 내가 너와 지금 갈급하게 떡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좀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프로필도 조금 그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 고르는 애들도 물론 뭐 쉽게 라이크를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야한 사진이 올라왔다 아니면 가슴골을 노출시키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런 애들은 그냥 라이크가 아니라 메시지를 좀 정성껏 써서 라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칭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블은 좀 여자에게 좀 더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언니들도 좀 고급스러운 애들, 좀 따먹으려면 좀 돈깨나 들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모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가끔 이 고급스러운 애들, 요런 애들을 좀 손이 많이 가고 공이 많이 들지만 뭐 자연산 횟감도 가끔은 한번 맛보고 싶다, 요러신 분들은 좀 공을 들여서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범블은 좀 난이도가 높다는 점,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칭 앱을 이용해서 일본 언니들과 라인을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라인을 통해서 만남을 잡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결합해서 일본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